안녕하세요. JM 워크업 여러분. 자,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자,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문성을 갖춘 트레이너들을 분별하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력을 갖춘 지도자들에게 지도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없거나 노력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올바른 온전한 운동 분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JM 워크아웃 채널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또 순삭시켜줄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개나 소나 트레이너를 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자극적인 제목인데요. 개나 소나 트레이너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도 뒤에는 시대입니다라고 해서 약간 이제 언어를 좀 순환을 시켰는데, 좀 부드럽게 유하게 만들었는데, 자, 무슨 뜻일까요? 자, 개나 소나 비유법이겠죠. 자, 개, 우리 뭐 강아지, 그리고 소 매우 지능이 낮죠. 그래서 뭡니까? 어떤 지적 활동을 할 수 없고 우리의 이제 어떤 농업에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 애완견, 가정의 어떤 행복, 요런 이제 어떤 수준, 그런 거에 이제 우리가 이게 키우고, 또는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소 같은 경우는 이제 식용으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지적 활동을 하거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 사회를 만들고 뭐 이렇게 발전해오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이제 사용을 할 때 뭐 개만도 못한 놈, 뭐 개나 소나 다 하는구만, 뭐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앞에 붙여봤습니다. 자, 개나 소나 트레이너를 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 말을 제가 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직접적으로 영상을 꼭 눈으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틀어놓으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옆에 틀어놓으면 아주 귀에 속속 들어와서 또 잠자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매우 편안한 상태에서 영상을,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나 소나 트레이너를 하는 시대입니다. 과연 진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이나 피트샵 운동을 하려고 등록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녀봤겠죠. 자, 특히 이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에서 특히 이 영상을 알고리즘이 떠서 여러분들이 보게 됐다면은 아마 여러분은 평소에 운동에 관심이 있는 분일 겁니다. 자, 헬스클럽 피트샵 이미 다녀보신 분일 수도 있어요. 실행에 옮기는 분이라면, 목표를 갖고 그것을 실천하고 계획을 세운 것을 실행에 옮기는 분이라면 이미 헬스클럽 피트샵 다녀봤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알게 됩니다. 이야, 이거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트레이너를 만났어요. 야, 이거 내 트레이너. 야, 정말 이 트레이너 선생님, 이게 진짜 트레이너구나. 이런 회원님도 있고, 자신이 만났던 트레이너가, 야, 정말 이 정도는 돼야지 전문가 소리를 듣겠구나. 근데 어떤 회원님은, 야, 이거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어떻게 이런 인간이 트레이너를 하고 있지? 이런 걸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겁니다. 자, 요즘은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개나 소나 트레이너를 하고 있다. 그런 이제 개나 소나에 적용되는 그런 트레이너를 여러분들이 만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 지금 저의 한번 이야기를 잘 들어봐 주시면은 아마 재미가 솔솔하면서 시간도 순삭되고 아마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너. 자, 일단 오늘 개나 소나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쓸 건데, 이제 비유법이고 어느 특정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트레이너들을 칭하기 위한 호칭으로 사용을 하니까 조금 이제 듣기 거북한 분들은 나가주시면 되겠어요.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 자,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영상을 보지 마시고 귀로 들으면서 경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자, 개나 소나 트레이너 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트레이너. 자, 트레이너가 뭘까요? 트레이너. 도대체 트레이너는 뭐 하는 직업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트레이너들한테 이제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겠죠? 자, 그럼 트레이너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트레이너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트레이너들을 통해서 뭔가 몸을 바꾸려고 하는 여러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기가, 야, 이거 뭐, 야,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저를 막으려고 그냥 아유 이런 원래 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방해를 놓는 것들 있죠. 방금 모기가 날라와서 입술에 약간 닿고 왔는데 또 다가오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모기가 또 여러분들께 재미를 또 솔솔 드리네요. 자, 그러면 트레이너. 자, 여러분들이 트레이너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트레이너한테 가서 지도를 받잖아요. 여러분들은 트레이너한테 왜 지도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트레이너한테 왜 지도를 받아요? 여러분이 헬스클럽이나 PT 스튜디오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가면 그냥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뭐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트레이너에게 뭔가 지도를 받죠. 어떤 플랜,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향성이라든지 계획을 좀 세워주고 현재 뭐 체성분 인바디 검사를 해서라도 뭐 현재 몸 상태를 좀 파악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진짜 1대1 개인 트레이닝처럼 계속 붙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레슨 오면은 운동을 하러 오시면은 그래도 아는 척 좀 해드리고 그리고 또 가가지고 운동 좀 잘못하고 계시면 조금 봐드리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헬스클럽 가서 트레이너에게 뭐 때문에 지도를 받아요? 여러분의 목표, 회원님의 뭡니까? 회원의 목표. 자, 회원님의 목표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회원님들, 여러분 운동을 하는 목표가 뭐예요? 뭐 근육 성장에 깊게 빠진 사람은 근육 성장이요. 뭐 다이어트에 깊게 빠진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다이어트만 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런 분은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제 채널 영상 지루해서 안 보거든요. 자, 제 채널은 어느 정도 인식의 수준이 좀 있는 분들이 보시는 약간 좀 고퀄리티 영상의 어떤 퀄리티가 아니라 좀 지적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채널 뭐 그 정도. 자, 그러면 자 우리 회원님들의 목표가 뭐가 있어요? 다이어트 그리고 뭐예요? 대중적인 거 근육 성장. 야, 나는 살도 빼기 싫어. 나는 마음에 들어. 나는 근육도 더 붙기 싫어. 나는 만족해.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체력이 약해. 그래서 체력을 향상시키고 싶어. 아니야, 나는 뭐 살 뺄 필요도 없고 근육 키울 필요도 없어. 나는 체력도 좋아. 그런데 건강검진했더니 몸의 기능적인 거, 이런 신진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걸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적당량의 운동을 하래. 그래서 뭡니까? 기능 유지,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또 뭐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관절 같은 데가 좀 다쳤어. 뼈가 부러지든지 금이 갔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깁스를 했어. 깁스를 하다가 풀었더니 가동 범위가 안 나오고 불편해. 근육이 많이 위축돼 있고. 그래서 뭡니까? 재활. 자, 재활을 위해서 재활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어깨, 뭐 허리, 무릎, 뭐 발목, 뭐 다양한 우리가 웨이트, 적당량의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원래 기능적인 것을 이제 재활을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는 원상복구? 좀 정상적인 다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스포츠 선수로 얘기하면 다시 그 경기력을 갖추게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재활의 어떤 뜻이죠, 요즘은. 그래서 재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산후 다이어트 이런 거 다 포함되고 이것을 이제 여기서 더 세분화시키면 더 목표가 있을 겁니다. 개개인의 목표가 좀 더 세분화 되겠죠. 다이어트도 그냥 다이어트가 아니고 좀 더 뭐 힙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목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회원님들이 이런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요? 헬스클럽에 가서 누구를 찾아요? 헬스클럽에 가만히 가 있으면 저절로 내 몸이 바뀌어? 아니죠. 누가 가이드라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트레이너를 찾아가잖아요. 자, 그러면 자 관장. 관장. 다시 쓰겠습니다. 자, 관장. 자, 이거 이제 변비가 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관장하면 이제 그 관장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치우쳐 있다고 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재미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장. 우리 옛날에는 이제 흔하게 관장님이라고 했죠. 또는 간혹 원장님이라고 불러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대표님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자, 그러면 어떤 운동시설, 헬스클럽이나 이제 PT 스튜디오.
자, 뭐 굳이 웨이트가 아니더라도 뭐 요가, 필라테스, 크로스핏, 그 요즘 유행하는 이제 순환식 트레이닝 이제 그런 데들 있죠. 그 옛날 뭐 30분 순환식 이런 거 말고 크로스핏과 비슷한데 이제 기능적인 어떤 트레이닝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오고 이런 브랜드가 크로스핏하고 약간은 다른 그런 또 있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런 업체들의 대표, 관장, 대표. 자, 우리 회원님들은 다양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체육관에 들어갔더니 가만히 있으면 몸이 바뀌어야 안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한테 지도를 받아야 돼요? 트레이너에게 지도를 받아야지 가이드라인 설정해주고 가면서 몸이 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트레이너를 찾아오죠. 자, 그러면 헬스클럽, 뭐 PT샵, 요가, 필라테스 이런 데 있는 이제 대표님들은 트레이너를 왜 뽑습니까? 트레이너를 뽑죠. 트레이너를 왜 뽑아요? 우리 회원님들의 이런 거를 목표를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트레이너기 때문에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관장하고 대표는 이런 목표를 이루어드려라고 트레이너를 뽑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은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트레이너를 찾습니다. 자, 그러면 트레이너는 일단 뭐 하는 사람이에요? 트레이너는 뭐 하는 직업이에요? 트레이너는 이러한 목표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어주기 위한 직업인 겁니다. 직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재밌어져요. 자, 그러면 트레이너가 도대체 어떠한 수준을 갖춰야 되는가? 어떠한 수준을 갖춰야 되는데, 요즘은 개나 소나 트레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 자, 트레이너가, 자, 트레이너를 두 개로 나눠볼게요. 뭐냐? 자, 자격증 소유자, 자격증 미소유. 자, 자격증이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자격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공부 몇 개 조금 해가지고 외워서 시험 보고 하는 거, 자격증 따는 거, 그거는 기본이죠. 자, 그런데 이 차이를 제가 여기다 적는 이유는 뭐냐면 그나마 자격증을 소유한 친구들은 그나마 공부를 좀 시작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도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내가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생리학, 운동학, 영양학 이쪽으로 약간 발은 좀 담가봤네.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시작을 했어. 근데 자격증도 없어. 이거는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격증이 미소유, 자격증이 없어. 이거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자격증을 소유한다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노력을 좀 이제 했구나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요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나가집니다. 이렇게. 와우, 뭐가 거창하게 하려고 이렇게 크게 그렸어요. 자,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조금 이제 클로즈업 시켜서 이제 좀 화각을 좀 당겨서 찍으면은 글씨가 좀 크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제가 몸도 큰데 이러고 있으면 그래서 약간 좀 화각을 넓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약간 글씨가 형태는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웬만하면은 태블릿이나 이제 패드나 뭐 탭 이런 거나 아니면 PC 화면 요즘 뭐 유튜브 TV로도 많이 보시니까요. 그래서 큰 화면으로 보시면은 아마 글씨가 잘 보이실 겁니다. 자, 자격증이 없는 트레이너는 뭐 노력의 시작이고 뭐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자, 자격증을 소유한 트레이너는 야, 그래도 공부 이제 좀 시작을 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갖고 있는 트레이너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지도를 합니다. 이제 실제 지도를 해요. 지도를 해. 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한 거는 어떤 학문의 겉핥기, 어떤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 부분을 혀로 핥았다가 야, 이게 약간 단맛 쓴맛이구나 하는 정도? 탕후루를 먹는데 아직 깨물지도 않았어. 그냥 탕후루 겉에 있는 거를 혀로 낼름낼름 했더니 약간 이거 설탕인데 하는 정도? 깨물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에서 실제 지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격증 당연히 취득했어요. 근데 실제 지도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 무슨 문제예요?
트레이너를 처음 시작하면 만나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자, 뭐냐?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에 가서 트레이너한테 지도를 받아봤어요. 또는 PT 스튜디오에 가서 큰 돈을 내고 PT를 받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운동 지도를 받다 보면 자꾸 궁금한 게 생겨. 자, 뭐예요? 엉뚱한 근육이 아파. 아니, 엉뚱한 근육 통증. 아니, 가슴 운동이라고 해서 하는데 나는 가슴이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자꾸 어깨가 아파. 어떤 분은 삼두근이 아파. 어떤 사람은 승모근이 아파. 어떤 분은 광배근이 아파. 어떤 분은 견갑골 뒤에가 아파. 승모근. 가슴을 너무 내밀려고 하니까 뒤쪽 승모근을 써서 이렇게 되니까 가슴 흉근이 완전 신장이 돼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뒤에는 경직이 돼 있겠지.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능적인 트레이닝은 여기서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까지만 살짝 이야기하고, 자, 실제 지도를 하다 보니까 문제를 만나요. 무슨 문제? 우리 일반 분들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지도 받아봤을 때 우리 트레이너들이 해결 안 해주는 거, 엉뚱한 근육이 아파요. 가슴 운동을 했더니 엉뚱한 데가 아파. 광배근 운동을 했더니 엉뚱한 데가 아파. 옆어깨 운동을 했더니 앞에 어깨가 아프고, 앞어깨 하려고 했더니 옆어깨가 아프고, 승모가 아프고, 이두근을 했는데 삼두가 아프고, 데드리프트를 했는데 허리만 디립다 아프고, 하체 운동하면 나는 엉덩이를 위해서 하는데 허벅지만 아프고, 허벅지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엉덩이만 아파. 또는 엉덩이를 키우려고 하는데 허벅지만 아프고, 뭐 별의별 청개구리. 그러니까 뭐예요? 엉뚱한 근육의 통증이 온다. 그리고 정작 목표로 하는 근육은 안 쓰여. 사용이 없어. 사용이 되지 않아. 사용이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부상. 근육을 제대로 사용해서 운동을 하고 근육을 사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량을 알게 되고 중량 설정이 최적화가 되면서 부상이 오지 않게 트레이닝을 하죠. 그래서 뭐예요? 근육이 부상을 입어요. 그게 뭐예요? 근육에 상처가 나는 거지. 근육에 상처가 나서 근육이 커져야지. 근데 근육에 상처가 안 나고 인대나 관절에 상처가 나. 그러니까 뭐야? 근육을 제대로 못 쓰고 또는 관절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각도에서의 어떤 그냥 모양만 드립다 시키고 이런 그런 이상한 트레이너들을 만났을 때 흔히 발생되는 게 부상. 자, 이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행적인 부분, 운동을 실제로 수행할 때 나타나는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만 추린 거고 그 이후로도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다이어트. 자, 트레이너가 처음에 이제 트레이너가 될 때 영양학, 생리학 공부를 하면 기초대사량이 왜 중요하고 3대 영양소가 왜 중요하고 각종 비타민이 있어. 외워서 시험을 봅니다. 근데 얘들이 왜 진짜로 중요한지를 몰라요. 왜? 겉핥기를 했거든. 탕후루 겉에 설탕만 살짝 먹어본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막상 다이어트 지도할 때는 회원님 적게 드세요. 닭가슴살 현미밥하고 요만큼 먹고 기초대사량보다도 적게 먹여서 회원이 막 당 떨어져서 기능 저하하고 지방 사용도 안 되고 비실대면서 회사에 가서 빌빌빌 대다가 오면은 회원님 그래도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죠. 이런 짓거리를 하는 트레이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다이어트. 기초대사량 플러스 활동량. 활동량에는 중량 운동이면 중량 운동 또는 다이어트 할 때는 이제 그냥 직장 생활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해서 우리가 섭취량이 나오죠. 근데 기초대사량보다도 적게 먹여. 적게. 뭐 1000칼로리 미만으로 먹인다. 미만으로 섭취를 시켜. 자, 바로 기능 저하 오죠. 기능 저하 뭐예요? 우리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당 떨어지니까 뇌 기능이 떨어지니까 자, 그러니까 갑상샘 호르몬 그리고 이제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이런 게 또 이제 저하되기 시작하니까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쓰는 것까지 중단이 되고 자율신경계까지 이상이 와서 면역체계도 떨어지면서 조금만 감기 바이러스가 오면 바로 콜록콜록하고 그런다고. 근데 다이어트를 하니까 원래 그런 거라고 또 이런 바보 같은 트레이너들은 이야기하겠지. 자,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기초대사량보다 적게 먹게 하고 면역력 떨어져서 감기 오죠.
피부 같은 거 다 트러블 생기죠. 머리 푸석푸석해지지. 막 별의별 저탄수화물 증세. 무탄을 하라는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있어요. 진짜 개나 소가 있어. 진짜 무탄. 자, 실제 자격증을 갖춰도 이게 자격증을 따는 거는 진짜 이렇게 탕후루 겉핥기 수준이니까 실제 지도를 하게 되면 만나게 돼요. 이런 거 만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이거보다 더 많어. 이런 실제 지도를 하면 만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자, 그런데 자, 뭘 이야기하려고 했냐? 팩트. 자, 여러분 귀를 좀 더 쫑긋. 지금 혹시 자다가 이거를 자려고 누워서 이걸 보시는 분은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잠 더 못 잘 거니까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자, 이 위에는 자, 처음 트레이너를 시작해서 지도를 하다 보면 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일반 회원님들을 지도할 때 자기가 제대로 된 지식이 없을 때 제대로 된 뭔가를 할 수 없는 진짜 전문성에 도달을 못한 트레이너는 이 문제를 만나게 돼요. 우리 회원님들이 그런 트레이너한테 지도받으면 이런 문제를 겪잖아요. 그 트레이너는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이거를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 다시 적게요. 문제 인식.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문제 인식. 앞부분은 이 내용을 위한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들 이제 정리해서 이 부분에 마무리하는 거니까 여러분 딱 집중해 주십시오. 자, 트레이너 자격증을 갖고 시작했어요. 지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트레이너가 진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도하다 보니까 우리 회원님한테서 이런 문제가 발생돼. 공부를 한 거를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다이어트 하니까 적게 먹이게 하니까 회원님들 지방도 못 쓰게 되고 기능도 떨어지고 이제 인대 같은 데 염증이나 생기고 무릎에 물 차고 뭐 별별 일들이 벌어져. 그러니까 뭐야? 트레이너가 이제 야, 이거 문제야.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모르고 지도를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뭔가 모르고 지도를 하고 있구나. 지도를 한다. 뭔가를 모르면서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트레이너를 시작했을 때 이 만나게 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트레이너를 시작해서 실제 지도를 하면서 이 문제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어떻게 발생이 돼요? 본인이 회원님을 지도했을 때 우리 회원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선생님 어깨가 아파요. 선생님 저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거기가 아니고 어디가 아파요. 거기는 쓰이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쓰이고 있어요. 얘기를 합니다. 엘보가 아파요. 손목이 아파요. 다 얘기한다고. 자, 그러면 뭐냐? 이 트레이너는 회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를 문제로 인식을 안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문제로 인식한 트레이너는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라고 해서 뭘 하냐면 공부를 합니다. 공부. 이건 좀 이따 공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만났어. 근데 내가 이걸 해결을 못해. 내가 뭔가 모르고 지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공부를 하게 되는가 하면 실제 지도를 했어요. 자격증 따고 실제 지도를 하는데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이거를 문제로 인식을 못하는 수준의 트레이너는 어떤 대처를 하느냐. 회원님, 그 근육은 같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가슴 운동하는데 어깨만 디립다 아파. 가슴이 쓰인지도 모르겠어. 실제 어깨를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딱 뜰 때 벌써 어깨를 써서 떴어. 그 다음에 어깨를 써서 떴으니까 어깨랑 팔로 계속 이러고 있겠지. 그러니까 가슴이 당연히 안 쓰이겠죠. 근데 그렇게 트레이너한테 얘기하니까 회원님, 어깨가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어깨가 약해서 그래요. 거기가 약해서 그렇다. 거기가 약해서 그렇다. 약해서 아픈 거다. 선생님, 이렇게
기초대사량보다도 적게 먹어도 괜찮습니까? 이거 직장에 가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당 떨어지니까 저혈당 증세가 오니까. 근데 트레이너가 유명한 선수들도 다 이렇게 먹는다고. 뭐예요? 회원님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도하는데 이놈의 트레이너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트레이너의 차이가 뭘까요? 트레이너를 처음 시작하게 돼서 지도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자격증 따려고 공부했던 거는 진짜 별거 아니었구나 이거는. 정말 우리 몸의 영양학, 생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인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장기, 기능, 뇌 뭐 이런 거 다 공부를 해서 우리 몸을 하나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기능적인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까지 플러스가 돼야 되죠. 동작 자세 알려주면서 느낌만 따라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실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근육이 쓰이는지 나는 못 느껴요.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실제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트레이너는 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걸 문제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지도를 시작해서 본인이 지도하면서 만난 거를 문제로 인식을 못하고 이상한 소리를 해. 그 근육이 같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약해서 아픕니다. 그렇게 드셔야 돼요. 다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얘기해. 자, 그러면 이놈아들은 왜 이런 단어를 쓸까요? 이런 문장을 쓸까요? 이런 표현을 할까요? 왜? 이런 수준의 트레이너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트레이너가 대한민국에 90%는 이따구 짓을 하고 있어요. 이따구 짓을 하는 트레이너가 90%야.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얘들도 이런 거를 들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트레이너 됐을 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트레이너는 뭘 위해서 뽑고 뭘 위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직업이라고 했죠? 자, 트레이너가 자격증이 있냐 없냐? 정말 이제 좀 뭔가 시작을 좀 해봤냐 안 했냐 그 차이? 그럼 자격증이 있어? 그럼 끝난 건가? 실제 지도하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를 문제로 인지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상한 헛소리만 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시간만 때우고 있느냐? 자, 그러면 자, 이놈은 이제 뭐 더 이상 볼 거 없는 거고, 자, 그러면 문제로 인식하고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라고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트레이너. 자, 공부를 시작하는 이 트레이너를 또, 자, 여러분 이거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색깔이 좀 구별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이너도 둘로 나눠지고 1번, 2번으로 나눠졌고 여기서도 또 1번, 2번으로 또 나눠진 거고, 자,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트레이너도 또 1번, 2번으로 나눠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트레이너도 또 1번, 2번으로 또 나눠져요. 자, 어떻게 나눠질까요? 자, 여러분 공부라는 게 뭡니까? 공부, 학습. 학습이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외우기만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써먹질 못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자, 뭐 옛날에 몇 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럼 몇 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어? 뭐에 뭐가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몇 세기에 뭐가 있었어?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외우기만 한 거야. 외웠어. 그러니까 자꾸 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외우는 게 많아지니까 처음에 외웠던 게 지워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계속 외우는 걸 공부라고 생각하고 학습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최근 것만 기억이 나고 과거 건 없어져. 그리고 이거를 기억해서 시험을 봤다고 쳐도 시험 끝나면 순삭, 머리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거 그때 공부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뇌의 대뇌 기능을 어떻게 쓰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임진왜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몇 세기고 몇 년 누가 있었고
순차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본 것처럼 그 시대적인 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여기는 어떤 일이 있었고 동시에 이쪽은 어떤 일이 있었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근데 저쪽에서 외선들이 딱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데 동시간 여기 한양 뭐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무슨 게 딱 이렇게 크게 펼쳐지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딱 나오면 그걸 보는 순간 그 상황에서 싹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딱 해서 적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외운 사람들은 외우는 걸 찾아. 외우는 걸 찾아. 그러니까 대뇌 신경에 저장되어 있는 외운 거를 찾으려니까 서치가 안 돼. 왜? 지워졌거든.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또는 좀 못하는 분들의 차이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면 되뇌 이제 신경세포에 우리가 뭐 저장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고 어떤 건 저장이 안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 지금 여기서 꺼낼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공부를 합니다. 트레이너가 문제인식을 못하는 트레이너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이제 이걸 문제를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해.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에 영양학, 영양, 생리, 운동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A라는 걸 공부하다 보면 B가 나오고 B라는 걸 공부하다 보니까 C가 나와. 근데 A라는 거랑 B랑 하다 보니까 생리학적으로 또 뭐랑 연결이 돼? 그 D가 나오겠지? 근데 요거를 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요런 게 갖춰져야지 이게 되겠네? 그 F가 나오겠지? 자, 그러니까 뭡니까? 영양학, 생리학, 운동학이 복합적으로 서로 상호 연결이 딱 돼 있으면서 뇌 기능까지 공부하고 신경계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딱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시스템에 대해서 딱 아는 거야. 그럼 이거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CPU가 있고 메인보드가 있고 거기서 램, 메모리가 있고 그래픽 카드가 있고 CPU에 내장을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픽 카드를 추가해야 되는 또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면 램을 추가해야 될 거고 CPU가 다중코어로 일을 여러 개를 처리할 거냐 아니면 하나만 하되 메모리가 딸리지 않아야 되냐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나는 이제 주사율 화면이 주사율이 높아야지 이제 업무를 할 때 좋냐 아니면은 단순직을 해서 뭐 사양이 좋을 필요 없냐 이런 거를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지 그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해서 모든 걸 알게 돼. 그래서 뭐예요? 그게 이제 이거를 적용을 시키느냐, 회원님께 적용을 못 시키느냐, 적용을 시키느냐, 적용을 못 시키느냐로 트레이너가 또 나눠지는데, 그거까지는 뭐 이야기를 다 안 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씨 외우기만 해. 외우기만. 안타까워. 문제로 인지는 해서 공부는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고 외우기만 하니까 이건 또 회원님들에게 적용이나 이런 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학습 공부를 학습이나 우리가 공부라고 하죠. 이게 결국은 이해거든요. 문제 인식, 문제 파악,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적 어떤 능력을 갖추고 해결해 나아가는 어떤 그런 우리가 지적 생물체잖아요. 지적 동물. 근데 이런 게 학습이나 공부 이해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로 인식하고 공부를 하지만 진짜 이런 걸 이해를 해서 정말 방대한 지식을 하나하나씩 와 이거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구나 스스로 알아서 막 이렇게 정말 돼서 적용을 시키는 트레이너가 진짜 전문가. 근데 이걸 이해를 했는데 적용을 못 시키면 이제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가가 아니죠. 근데 학습을 하고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알지만 공부를 못 해. 그래서 지적 어떤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게 늘질 않아. 그러면 당연히 지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트레이너는 어떻게 됩니까? 트레이너는 시작해서 여기서 한번 걸러지고 또 여기서 한번 걸러지고 여기서 한번 걸러지고 여기서 또 걸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T 레슨비 10회에 50만 원, 60만 원 내고 지도를 받았을 때 누구한테 PT를 받아야 된다고요? 요 사람한테.
요 사람한테 빚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어요? 트레이너 중에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돼요. 왜냐? 이미 여러분은 만나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트레이너 어떻습니까? 전문가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이 어떤 이런 단계에서 벌써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영상의 제목, 자, 개나 소나 트레이너를 하는 시대입니다. 자, 약간 자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공격적인 어떤 제목으로 비춰질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개나 소나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개나 소가 있습니다. 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개나 소나. 자, 개나 소가 어떤 뭐 컴퓨터로 무슨 작업을 하고 여러분들을 지도를 해서 뭐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를 위한 뭔가 지도를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자기들끼리 사회를 만들어서 건물을 짓고 학습을 해서 공부를 해서 뭐 자동차를 개발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자, 그럼 뭡니까? 우리가 개나 소나라는 건 뭐예요? 그 뇌의 지능이 매우 낮다. 그래서 개나 소는 가장 원초적인 어떤 저장되어 있는 거, 아주 그 기본적인 거, 그리고 우리 인간이 시킬 수 있는 아주 조금의 어떤 학습을 통해서 농기구를 끈다든지 뭐 주인이 오면 꼬리를 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가장 최소한의 지능으로.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할 때 이 개나 소나 다 한다는 거는 야, 정말 지능이 저렇게 떨어진 사람이 트레이너를 하고 있냐라고 우리가 비유를 할 때 야, 이거 개나 소나 트레이너 다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자, 트레이너. 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트레이너 그냥 시작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그럼 트레이너 뭐라고 생각해요? 아, 나 운동 좀 해봤으니까 이제 사람들 운동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먹으라고 좀 줘서 먹게 하면은 뭐 되는 직업이겠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따구로 시작을 하니까 가면서 벌써 걸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개나 소나 될 줄 모르고 트레이너를 시작을 하겠지. 근데 그렇게 트레이너를 쉽게 보고 시작을 하니까 개나 소나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개나 소나에 속하는 트레이너들은 아마 이 영상 되게 싫어할 거야. 벌써 여기까지 보지도 않겠지. 뒤로 가기 눌러서 다른 거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거 막 보겠죠. 자, 그런데 우리 제2의 워커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리 새롭게 또 구독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이 알고리즘에 떠서 또 지금 이 순간까지 뒤로 가기 누르지 않고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은 아마 높은 인식과 지식의 수준을 갖춘 지식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아셨을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갖고 갑니다. 근데 헬스클럽은 1:1 개인 트레이닝 스튜디오와는 다르게 다수를 지도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가면서 목표를 좀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해주려는 트레이너가 가장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갖추고 가이드라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1:1 개인 트레이닝은 이런 것을 완벽히 알고 적용시켜서 10회 50만 원, 60만 원 이상의 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만들어주는 직업이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인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의 가이드라인도 이상하게 해주고 아는 것도 없고 뭐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했을 때 운동했을 때 뭐 엉뚱한데 아파 그러면 거기가 같이 쓸 수밖에 없어. 뭐 거기가 약해서 그래.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게 아닌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선수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딴 소리 나고 그런 트레이너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만나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또 새해가 다가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은 목표를 갖고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 영상을 보게 되신 분들 중에서 웨이트 한 번도 안 하다가 조금 관심을 갖고 이제 영상들을 좀 찾아보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중에 운동을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절반은 운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죠?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지금 여기 헬스 다니시는 분 있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운동 지금까지 헬스장 한 번도 문턱도 안 넣어본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운동에 깊게 빠진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레이너가 진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어떤 뇌 활용을 하지 못하는 트레이너는 모든 사람이 다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헬스장에서 보면 다 운동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도 다 운동에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거는 진짜 전문가가 아니죠. 자, 그래서 뭡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중요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요가를 하시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 필라테스가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또는 수영, 또는 병행. 일주일에 이분은 3번만 운동해야 될 수도 있고, 이분은 2번, 이분은 4번까지, 이분은 5번 운동을 하다가 4번, 3번으로 줄여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분은 아침밖에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하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분 기능에, 이분의 생활에 따르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최적의 어떤 그런 것까지는 좀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조율을 해야 되죠. 운동에 대해서. 자, 그러면 내가 그냥 운동을 지도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트레이너가 막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뭐 한 달, 2달 지났어.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한 거지? 트레이너가 뭘 해준 건 없고 현란한 말빨로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오래 해봐야 돼요. 뭐지? 내가 뭔가 하러 왔는데 트레이너가 계속 얼버무리어서 시간만 가고 달라진 건 없어. 근데 10회 50만 원, 60만 원 내가 PT를 받아요. 근데 트레이너가 말빨만 좋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 기초대사량보다도 적게 먹여서 회원님 빌빌빌빌 걸리게 하고 막 이런 것만 얘기해요. 10회, 30회가 끝났어. 근육이 커지지도 않고 다이어트도 안 되고 목표가 안 이루어졌어. 트레이너가 말로만, 말로는 천사님, 그냥 뭐 다 이룰 것 같아. 처음에 상담할 때는, 근데 특히 이제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는 상담도 짧게 합니다. 왜? 아는 게 없어서 해줄 게 별로 없거든.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트레이너란 어떤 직업이냐에 대해서 처음에 살짝 이야기했어요.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 트레이너 왜 찾아갑니까? 헬스클럽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몸 바뀌어요? 누가 가이드라인 하고 이끌어줘야 되겠죠? 자, 여러분의 다양한 목표를 갖고 헬스클럽에 갑니다. PT 스튜디오에 갑니다. 트레이너에게 지도를 받습니다. 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종 운동 대표님들은 트레이너를 왜 뽑아놓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갖고 오는 걸 아니까,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트레이너를 뽑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레이너는 자격증을 갖고 있냐 없냐.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약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탕후루를 깨물지도 않았어. 탕후루를 살짝 혀로 이렇게 해서 약간 달구나 하는 정도. 약간 겉핥기식의 공부는 그래도 좀 했구나야. 자격증이 없으면 이건 뭐 공부도 안 한 거니까, 시작도 안 한 거지. 자, 자격증을 갖고 지도를 시작했어. 근데 만나게 되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을 하고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아는 트레이너랑 모르고 그냥 이딴 식으로 하는 트레이너가 있다. 이거는 트레이너도 아니지. 자, 내가 모르는 걸 인식을 했어. 공부를 해. 근데 공부를 할 줄 몰라. 그래서 전체적인 걸 이해를 했어. 이해를 못해. 또 여기는 끝난 거지. 근데 여기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는 수준이냐, 적용을 못 시키냐에서 또 나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T를 받으면 요런 사람한테 받아야 된다. 너무너무 걸러져요. 그래서 이 지금 보드에 적혀 있는 걸 가지고 하나 또 설명을 하면 떨어지고 여기서도 떨어지고 이런 트레이너는 PT로 얘기하면 수업도 별로 못해요. 회원이 없어. 재등록도 안 해. 회원님들이. 트레이너를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재등록도 안 돼. 그래서 이런 트레이너들은 뭐야? 돈도 못 벌어. 이런 트레이너들은 돈도 못 벌어요. 근데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요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너가 수입이 높냐 낮냐, 트레이너가 수업이 많냐 적냐, 요것만 봐도 얼추 조금 알게 되고, 그래서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었던 말은 요겁니다.
개나 소나 트레이너를 하는 시대입니다. 개나 소는 지능이 매우 낮죠. 자, 지능이 낮다라는 건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약을 하면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 지식을 이해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을 많이 키운 사람, 수월하게, 그게 숙련도겠죠. 전문성과 숙련도를 키운 사람이 바로 진짜 전문성을 갖춘 트레이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써먹지도 못하고 적용을 못하는 수준의 갖고 있는 트레이너는 뭐예요? 트레이너가 아닌 거지.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개나 소나 트레이너를 하는 시대라고 약간 비유? 저거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비꼬는 것 같죠? 공격적인 문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 그리고 연초에 과거에 했던 도전, 금년이 가기 전에 다시 시작해야지. 또는 새해가 됐을 때, 야, 이제는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목표. 내가 30, 40대 너무 직장 생활에 너무 시간을 보냈어. 40대, 이제 나를 위해서 뭔가 좀 건강을 위해서, 멋진 몸을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자. 50대가 됐어요. 야, 이제는 기능적으로 내가 사회생활 계속하려면 건강이 중요하겠구나. 자, 60대, 야,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식들한테 좀 누가 되겠구나. 10대, 20대, 나도 멋진 몸 한번 만들어보자. 연령대에 따라서 다양한 그 목표가 있지만은 그 목표를 실제 전문가들만이 온전히 이루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올바른, 재밌게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기준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꽉꽉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의 영상은 실제 눈으로 보시는 것보다 귀로 이렇게 경청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운전 중에는 여러분 듣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저의 이야기에 너무 빠져들다 보니까 사고 날 수 있어. 그래서 저녁에 잘 때나 또는 이제 잠깐 쉬는 날, 휴일 내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편안한 상태에서 들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커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림으로써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문가의 수준을 알고 그들에게만 지도를 받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고 노력을 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은 지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온전한 운동 분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여러분 구독, 알림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